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뉴스 공유해드립니다. 5번이나 6,000달러를 지지한 비트코인 바닥을 다졌나? 라는 제목인데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6,400달러 가량으로 약간 상승했고 지난 24시간 동안 약 40억 달러를 살짝 웃도는 시가총액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대는 비트코인이 몇 달 동안 지지했던 위치입니다. 비트코인이 6,000달러를 하락 돌파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돌파하더라도 빠르게 반등해서 6,000달러 이상에 안착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비트코인이 처음 6,000달러를 깨려고 시도한 것은 2월 5일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밑으로 갔지만 금방 가격이 뛰어 3월에는 2배인 12,0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후 4월에 다시 6,000달러 근처로 하락했지만 강력한 지지선의 지지를 받은 후 5월이 되며 10,000달러까지 반등했습니다. 6월과 여름이 시작할 즈음 가격은 다시 6,000달러 아래로 떨어져 5,700달러까지 닿았지만 7월에 8,500달러까지 상승하며 그 가격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8월에 다시 5,700달러까지 떨어지고 9월에는 7,500달러까지 반등한 후 현재는 지난 2주 동안 약 6,400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보면 거대한 삼각형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것을 하락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1차적인 특징은 더 낮은 지점이 없는 와중에 형성되는 낮아지는 고점입니다. 이 움직임이 의미하는 것은 보는 것과 비슷하게 믿고 싶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승적 관점으로 보느냐 하락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락 삼각형은 지속형 패턴으로 하락 추세에 형성되는 약세 형태입니다. 가끔 하락 삼각형이 상승 추세의 끝자락의 반전 패턴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속형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차트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횡보를 할 것입니다. 트레이더들은 항상 말하듯이 어느 쪽으로 돌파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코인들에는 분명 일종의 바닥이 보입니다. 다음은 예시로 이더리움의 주봉 차트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더리움 차트는 바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두 개의 봉이 높은 거래량과 함께 양봉으로 마감하며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보여줘 흥미로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또 다른 코인들은 몇몇이 충분히 하락하면서 95에서 99%가량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XRP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20%나 오르고 오늘도 20%가 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한 소식을 몇 개 전한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2019년 1,000달러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 좀 멍멍이 같은 소리인데 그래도 일단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하락 추세는 많은 의문을 제기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비트코인의 미래 움직임을 궁금하게 됐습니다. 추세 역행적 투자자인 제프리 케이브니는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8년 남은 시간에서 향후 2년 동안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14일에 발행된 이 기사에는 케이브니는 비트코인의 최저 가격에 대한 예측을 너무 높였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비트코인 추세를 비교해보면 자산 가격이 1,700달러에서 19,000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면 1,000달러 미만 혹은 0.01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시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현재 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상승론자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지금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은 곧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브니는 비트코인 시장과 2000년 8월 닷컴 버블을 비교했습니다. 닷컴 시장이 2000년 3월 최고점에 달했음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8월에 큰 버블이 터질 때까지 투자를 계속했고 2001년이 지나면서 시장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시장 분석의 예측대로 갑작스런 반등이 생기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제프리 케이브니도 2015년 5월에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2017년 12월 시장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다 매도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은 암호화폐를 매도한다고 알렸지만 대부분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비트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기사를 읽을 것을 애원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가 종말을 맞이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 이 두 개의 기사를 보고 나머지 한 개의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왔고 두 번째는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 나온 이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찾아본 세 번째 기사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4일 만에 최대 비트코인 지갑에서 빠져나가라는 제목입니다. 비트코인 웨어워치는 약 3억 8천만 달러 상당의 58,500개의 비트코인이 4일 만에 가장 큰 비트코인 지갑으로부터 빠져나온 이후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갑은 비트파이넥스의 콜드 스토리지 월렛이며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비트코인이 유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해당 지갑에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 빠져나왔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약 1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17만 5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1위 지갑입니다. 그래서 이 지갑 하나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 몰라도 이제 고래 중에 고래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안 될 그런 액수입니다. 웨어워처들은 이게 웨어워처라는 게 이제 세력 이제 계속 감시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대량 유출을 비트코인이 덤핑되기 전 생기는 움직임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만약 덤핑을 준비하기 위해 비트파이넥스 콜드 스토리지 월렛에서 핫 월렛으로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것이라면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윈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처럼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비트파이넥스에서 덤핑된 적은 여태껏 없었으며 2008년 9월 13일 이후 3일 만에 비트코인 대량 유출이 완료된 것입니다. 좀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누군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약 3억 8천만 달러 가량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기로 결정했고 거래소로부터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비트파이넥스가 알려지지 않은 경영 문제로 비트코인을 옮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는 아마도 핫 월렛을 더 유동적으로 만들거나 비즈니스 거래를 준비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너무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추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비트코인이 덤핑된다고 해도 전세계 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는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모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한 부분은 이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모릅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옮겨진 3억 8천만 달러의 비트코인 중 총 금액의 0.000000315% 즉 120달러 정도의 수수료만 지불되었고 이 수수료 금액마저도 보안상의 문제로 평소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결제 방법 중 비트코인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를 가진 방식은 없습니다. 은행을 통해 3억 8천만 달러를 송금하는데 드리는 수수료는 1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개를 제가 왜 읽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리플에 정말 많이 빠져있죠. 정말 온 신경이 리플에 가 있지만은 저희가 아직 비트를 살펴야 합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로 하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다면 언제 뭐가 터질지도 모르겠죠. 자, 이 기사의 말대로 사실은 그래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왜 올라갈 수도 있고 왜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알고 대응을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이라고 하죠.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추는 것보다 그때그때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기사를 더 이제 읽고 싶은데, 그 얼마 전에 일본 거래소에서 이제 해킹을 당했었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나온 거래소 중에 3번째 해킹입니다. 그 3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삼진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서 정말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이 너무 약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규제마저도 이제 떡락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비트코인 나갔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이 핫 월렛으로 개인 지갑으로 나갔고, 그것뿐만 아니라 엊그제 숏 물량 나온 거 6,100달러까지 떨어진 거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이 그대로 다 주워 먹어가지고 그대로 말아 올렸죠. 그 숏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 숏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계속된 상승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많은 트레이더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떡락을 하게 될 때 다른 코인들도 영향을 받을까 아닐까, 과연 리플은 완전히 탈비트를 한 것인가 아닌가에 그것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를 여러분들과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정보 때문에 코인을 사거나 팔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것 뿐이고, 특히 이제 제가 계속 좋은, 시장에 좋은 정보만은 보내드리면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펌핑만 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고 현실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양옆에 정보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항상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 부분들은 아마 그 부분 익절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그냥 조언 드리는 것이고, 저 역시 개미입니다. 저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기사를 보고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전문가들에게서 들은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언제나 투자는 자기 몫이고 자기 선택이고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이제 물러가겠고, 이제 혹시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십시오.